네, 3월 29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이 이지막 마쳤습니다. 3월 들어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자, 오늘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11포인트나 오르면서 2004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1포인트 상승 2004포인트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2.37포인트 상승한 555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29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유럽발 훈풍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수로 포지션을 틀면서 지수 상승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기간까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며 장중 2010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증권주 주가 역시 오름세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에 건설주와 은행주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진 하루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8%의 상승 흐름 보이며 200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속에 550선 위에서의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0.43%의 오름세 보이며 555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8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이 월말을 맞은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만 북한발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높인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60전의 내림세 보이며 1111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대의 오름폭 보이며 152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1%대의 낙폭 보이며 30만 7,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약세 흐름 보이며 55,600원에 삼성생명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8,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약세 흐름 보이며 3,300원에 신한지주와 LG화학은 1%대의 상승 흐름을, 현대중공업은 1%대의 하락폭 보이며 21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대의 오름폭 보였습니다. 53,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3%대의 강세 이어졌습니다. 21,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서 역시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4%대의 오름폭 보이며 24,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2%에 가까운 내림폭 보이며 191만 1,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이 강보합권, SK브로드밴드가 1%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시젠과 SFN은 1%대의 상승세를, 반면 이 포스코 RCT의 경우 3%에 가까운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풀이가 되는데요. 포스코 RCT는 오늘 7,9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산업이 4%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25,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건설이 2%대의 상승 흐름, 대우건설 역시 2%대의 강세 이어졌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9,1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자 증권주 주가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우증권이 1%대의 오름폭 보이며 11,550원에 삼성증권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다만 하나투자증권이 막판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 보이며 4,21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은행주 주가가 정부의 이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잦아든 모습인데요. 신한지주가 1%대의 오름폭 보이며 44,400원에 하나금융지주가 강보합권, KB금융과 외환은행, 우리은행 모두 1%대의 상승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방산주 주가가 북한의 미사일 사격 대기 소식에 오늘 오름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스페코가 6%대의 강세 보이며 3,6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빅텍이 4%대의 강세 보이며 2,070원에, 퍼스텍이 2.75%의 상승세 보이며 2,24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원 선언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써니전자가 2%대의 강세 보이며 4,755원에, 솔고바이오가 1.79%의 상승세 보이며 11,04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우성사료가 2%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3,9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H에너지화학이 미국 셰일가스와 관련된 이딴 호재에 힘입어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SH에너지화학은 5%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1,0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바이오엔 살펴보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이 미국 병원 및 헬스케어주의 상승 덕분에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차병원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병원 운영이 확대되면서 병원 플랫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차바이오에는 4%대의 강세 보이며 1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시장의 호재에 힘입어서 코스피 금일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11.37포인트 상승한 2,48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금일 좀 특징적인 현상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했다는 점입니다. 3월 14일 이후 12일 만에 오늘 순매수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34억 원을 좀 순매수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금일 들어서 현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그 외국인의 매도세는 다소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3월 끝날에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4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4월의 첫 주인 다음 주는 어떤 증시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 3월 달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의 상승을 다소 제한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월 말까지 상당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풀리면서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전환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4월에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키프로스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들의 그 구조조정에도 키프로스 은행과 같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제금융 결정으로 인해서 유럽에 대한 불안감은 차츰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감소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 후반 금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을 하면서 국내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추경 예산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들은 국내 증시에 다소 이제 개별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이제 물론 이제 높은 주가 수익률이 모두 추가 경쟁 예산
편성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금리나 등의 대규모 추경 편성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는 만약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환율 쪽에서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역시 IT와 자동차의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의 코스피 반등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부적인 이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경 기대감 측면에서는 국내 은행주라든지 건설주들의 반등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증시가 떨쳐버리지 못했던 디커플링 현상, 4월 달에는 좀 완화될 수 있을런지요? 예, 국내 디커플링 현상의 원인이 이제 원화 쪽에 외환시장 쪽에서의 요인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화 자체도 94엔 초반까지 좀 하락했다는 점으로 보게 되면은 외환 쪽의 여건들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외국인들 수급 측면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4월 들어서는 3월달에 매도세가 다소 이제 일단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매수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3월보다는 4월달에 국내 증시가 4월 초까지는 좀 상당히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3월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 수급적인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은 어땠는지요? 네. 일단 전체적인 시황 같은 것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 유럽의 위기 자체가 약간씩은 그러니까 투자들로 하여금 좀 잦아들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최근에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일단 투자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금 1,300억 원 정도 넘어가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 이전에 어제 일시적으로 선물을 좀 약간 일부 매도는 했었지만 선물 자체에서도 오늘 1,100계약이 넘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 여전히 기관 같은 경우도 1,600억 원대 순매수대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코스닥 시장까지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세는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차익거래 성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의 콜옵션이 굉장히 강한 베팅이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동안에 한국 증시를 외면했던 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환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자체는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이 이어질 때는 이 외국인들이 콜 옵션에서 일단 옵션에서 양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자체는 약간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투자들의 한번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탑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553억 원 이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많은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중형주들 위주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역시나 전기전자 섹터에만 굉장히 강하게 몰려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기전자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순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역시나 그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때 아무래도 그 자금 쏠림 현상들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선적으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한번 순매수를 또 보게 되면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그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부분이 이 금융업종에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신이 그리고 연기금이 이 금융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좀 금융에 좀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뭐 매도세는 아니니까 일단 금융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좀 특이 동향, 이 유통업종들에 대해서 소폭에나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통업종들의 그 하방 경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순매수하는 가운데 일단 기관들의 매도 업종들을 보게 되면 운수창고 첨가업종 그리고 통신업, 운수정비업종, 화학업종, 그러니까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순환주로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죠.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모멘텀이 있었는데 어제 장에서 중국이 2% 때문에 급락을 하고 일단은 업황 자체가 빠르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철강에서는 좀 동반 매도를 했지만 화학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는 약간의 혼조세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통신업종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기관들은 이제 차익실현에 나가고 있고요. 통신업 같은 경우는 통신업과 특히나 운수정비 업종들은 단기적인 뭐 상승이라든지 그동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상쇄를 시키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장 역시나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전 업종에 대한 동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들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빨간불을 다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특징적인 업종, 이 운수창고 업종들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 뭐 자동차 섹터를 비롯해서 운수장비 업종들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온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철강 기계 업종들 또한 그렇게 상승 탄력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얘기는 나오는데 이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건설 업종들이 상당히 크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뒤이어서 이 금융 업종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유통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기업별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오히려 유통업 전망적인 그 수급 개선세를 좀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좀 특징적인 거,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죠. 섬유의보 업종이 최근에 들어서 이 수급 상황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섬유의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농심이라든지 대상 이런 기업들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업종을 좀 더 코스피에서 꼽아본다고 한다면 증권업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증권업종들도 다시 한번 거래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00선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역시나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뒤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코스닥은 굉장히 등락폭이 역시나 컸습니다. 그 기존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이 통신방송 서비스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수급 상황 좋은 가운데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동반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 꼽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 첫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오늘 장 7.79%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거래량도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없는 기업입니다. 5,600주 정도밖에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기업인데, 일단은 그 전반적인 그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 라면 시장에 대한 특히 점유율 확대 2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식품을 꺾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많이 일어난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장목판에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역시나 단기적 수급 주체인 투신권은 그렇게 매도는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뭐 수급 상황은 괜찮지만 이 부분에서부터 매도세가 다시 한번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서 추경 매수 자체는 오뚜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볼 만한 부분은
그 IT 부품 업종 중에 하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디스플레이 부품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 측면인데, 벌써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급등세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나노 신소재가 최근에 매출이 나오는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디스플레이 신소재 부품 쪽입니다.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나노 신소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이 고점 부분, 정고점 부분이 한 22,800원, 그러니까 23,000원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돌파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추격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22,000원 선, 오늘 장에서 21,900원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선이 단기적 저항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그 위에 고점이라 할 수 있는 23,000원대도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22,000원 선의 이 저항대를 꼭 확인하시면서 그 이하에서 웬만하면 매수를 하셔서, 혹시나 수급 상황이 꼬여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최대한 낮은 단가에서 잡으라고 노력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농심입니다. 오늘 오뚜기 제가 농심 이렇게 올라서 이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다시피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물론 실적이라는 부분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특히나 그 삼다수에 대한 그 판권 포기 이후에 백산수 점유율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농심의 펀더멘탈이 회복된다는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내놨습니다. 이 매도세가 내놓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모습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일단 강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1,000원대의 지지선을 꼭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장 개장했을 때 호가 자체가 30만 말씀드렸네요. 30만 1,000원 선이고요. 그리고 31만 5천원 선 위에서 출발해서 바로 출발을 해야지만, 말 그대로 상승을 해야지만 그대로 상승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추격 매수는 좀 농심 같은 경우는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오뚜기, 나노 신소재, 농심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두 개나 있어서 이채롭네요.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사야 할지, 종목 선정법은 무엇인지, 산다면 뭘 살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2,000포인트는 좀 부담된다.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종목에 대해서는 코메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는 실적주와 정책 수혜주, 1분기 실적주와 경기 부양 수혜주를 종목 선정법으로 제시했고요.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2,000포인트는 부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저점이었습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지수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지난주 저점, 지난주 금요일이 저가였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떠서 시작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장 특색을 보게 되시면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건 별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딱 얘기하는 쪽이 미국 다우지수를 얘기하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신고가가 이제 나왔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되면 신고가가 이게 쭉쭉 뻗어나가는 신고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40이 신고가였다. 그러면은 2050, 다시 또 밀렸다가 2060, 이런 이제 소폭의 어떤 신고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양상이 뭐 계속 쭉쭉 뻗어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국내 수급이 이제 기관 투자가 이제 매매가 이제 많았는데 수급이 이따 또 다시 말씀드렸고 일단 미국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행보하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도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환율에 있어가지고 이제 강달러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사이드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엔달러가 있는데 엔달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도 이제 행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존 문제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지고 있고 유로 자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기조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증시 있어가지고 혼조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지수만 보더라도 일단 제가 독일 지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독일 지수가 고점 8,000 넘었다가 이제 8,000 이하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게 미국처럼 가는 모양이 아니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하로 이제 지그재그 양상이 나오겠죠.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 아니라 이제 뭐 키프로서 이런 쪽에 이제 양호해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정고점을 향한 반등이 이제 기대되는 거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2월 달에 다우존스가 옆으로 행보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은 2월달 행보를 했죠. 나름대로의 올해 고점을 뚫은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3월 초부터 이제 강달러 기자 보여주면서 확 뚫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양상이 4월달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로 미국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해가지고 타고 올라간다. 그럼 어떤 양상 하게 되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밑에 까만 선이 있는데 이 5일 이동평을 깨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그냥 3월 초에 나왔던 이런 양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일 이동평선을 깼다 하게 되면은 2월 달에 이런 행보 국면이 나오겠죠. 이런 행보 국면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다우지수가 이런 어떻게 가는가를 옆으로 행보를 할 건가 추가적으로 가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설사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에 디커플링을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할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또 빠져도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5개월 거기 월봉으로 보여주면서 충분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더 좋고 빠지더라도 자연스러운 거고 옆으로 행보하게 되면은 2월달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매 이번 주 같은 수급에 있어가지고 지난주 1950선까지 내내 팔고 어제까지 판 쪽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 들어오니까 사 들어오는 게 또 외국인이죠. 이쪽 수급이. 그러면서 국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2000포인트에서는 나름의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펀드 쪽으로 좀 약간 유입이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뭐 외국 기업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펀드가 좀 약간 이제 요즘에 유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0포인트에서 제가 앞에 이제 부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종합주가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꼭 보게 되면은 2000포인트 이에 보게 되면은 올 초에도 한 번 있었고 이 구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구간대로 가는데 싹 좋지가 않아요. 이 2월 달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좋았던 구간이 한 1, 2주 정도고 나머지는 하락 구간에 가지고 다시 2천 이하로 가는 이제 구간이 많았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잘 들어오게 되면은 수급에 있어서도 그걸 생각해 봐야죠. 외국인 매매가 들어오는 쪽이 있고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나가는 쪽은 뱅가드 펀드 뭐 한 5조 원대 남았다고 이제 반 정도 이제 거의 한 것 같은데 나가는 쪽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안 좋습니다. 참 뭐 80원 이하, 70원 이하야 돼야 되는데 지금 1,1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외국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들어온 쪽은 좋죠. 왜냐하면 전에 1달러에 1,070개 살 거를 지금 1,100개 이상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율 쪽은 나가는 쪽은 안 좋고 들어온 쪽은 좋습니다. 근데 나가는 쪽이 좋아지려면은 뱅가드 쪽 유리하게 하려면은 지수가 더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큰 물량, 5조 원대 물량이 또 자꾸 이제 강한 매도 압박이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정책 계속 거기 좋아지게 되면은 들어오는 쪽이 이제 뭐 원달러 뭐 환율 차익도 있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쪽이 이제 좋아지겠는데 자,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신규 어떤 매매보다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잘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 구간에도 어떤 그 앞에 설명드려서 미국 시장에 어떤 견조한 힘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게 순환매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상세하게 워낙 쉽게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쉽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도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2,000포인트에 대한 그 부담감, 예. 그 상존에 있죠. 항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지수보다는 그 섹터별로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호재성 재료가 어우러지는 그런 그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정부 정책 수혜주도 올랐지만은 실적주도 나름대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적주와 그다음에 경기부양 정책 수혜주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음식료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특히 그 금일 새벽 곡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그 한 달 전에 미국 당국자가 곡물 가격도 앞으로 뭐 한 20-30% 정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이 있었는데 전일 이러한 양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율 불안에 따른 그 이머징 마켓의 이머징 신흥 국가들의 반발이 컸었는데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단 뭐 미국에서 곡물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저기 그 대두 그 곡물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약 한 3% 가격이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밀 가격도 보면은 금일 무려 뭐 6% 가까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음식료 섹터의 경우에는 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수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일 그 섹터별로 보면은 뭐 대상인 52주 뭐 신고가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농심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매물 압박을 받긴 했지만은 역시 그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부 정책 그 수혜주로서는 뭐 금일 건설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뭐 현대산업개발이 금주 초반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들의 경우는 금일 비차익 매수와 함께 강하게 상승이 유입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은행 섹터의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역시 그 비차익 매수 쪽으로 일단 강한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현재 수급이 코스닥과 코스피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긴 한데 코스피 쪽으로 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특히 연기금이 계속해서 외국인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중소형주보다는 작다 하더라도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그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2,000포인트 돌파 여부는 뭐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역시 그 1분기,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IT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류 섹터들이 그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중국 관련주인 베이직 하우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뭐 LG 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휠라코리아인가요? 예, 휠라코리아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그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방위적으로 업종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흐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으로 범위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조 이사님께서는 신고가 종목을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하셨네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순환매가 이제 많이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시장이 이제 좀 약간 2,000원 기준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안 움직였던 종목도 움직이고 신고가 나온 종목도 조금씩 더 올라가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종목에 있어서는 코스닥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형주에 있어가지고 시가총액 1조에 육박하는 넘거나 1조에 가까운 종목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파라다이스, 동서, 파트론, 차바이오엔, 뭐 덕산 하이메탈, 메일유업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관심점에 넣고 이제 단기 매매도 괜찮고 중장기 매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파트론은 이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올해 성장성 괜찮죠? 실적이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열 때마다 좋구나 이렇게 꾸준히 올라올 수밖에 없구나 하긴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게 되면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5,000원과 27,000원 이제 다음 주 구간에서는, 다음 주는 이제 앞으로는 25,000원과 27,000원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고점 더 가게 되면은 뭐 3만원도 넘어갈 수도 있고, 정고점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가능성도 있고, 밀리더라도 다시 저번에도 제가 파트론 지지난주 한번 해봤죠. 밀렸다가 한번 들어오는 강한 모습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25,000원과 27,000원 사이에서 한 8%에서 10% 정도 이제 거기 폭이 있는데, 이런 매매 안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차바이온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매매하신 분들은 차바이온 매매하실 때 좀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굉장히 버겁지만, 하이닉스 매매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바이온 하는 게 훨씬 낫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12,000원 이하에 사가지고 12,350원 팔아도 하이닉스 기준 한 1,000원 기준입니다. 1,000원을 그냥 계속 뭐 한 3일 정도 먹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차바이온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움직였는데 13,000원까지 간다겠는데 대신에 이제 폭을 좀 넓게 잡아야겠죠. 13,000원과 12,000원 이제 폭을 놓고 지그재그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봤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조단위였던 종목에서 파라다이스라든지 동서파트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관심 놓고, 이런 종목들 진폭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 저점 하단을 공략하고 상단 가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이런 시가총액 종목은 쉽게 안 꺾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중형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들이 좀 있습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하면서 시가총액이 중형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EM텍이라든지 휴원수, 캠트로닉스, 에스테파마, 바텍,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래프만 보여드릴게요. 세코닉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새 나오죠. 안정적이죠. 바텍도 보시게 되면 어제 신고가 나고 약간 눌림목 나오죠. 차트가. 그러면서 신고가게 되면 겁이 좀 날 겁니다. 또 에스테파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려고 하는 모양새죠.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휴원수도 그렇고요. 이런 모양새. 이러한 종목들은 N자형 패턴에서 이제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야겠죠. 정고점을 못 돌파하고 5일선이 깨지고 하게 되면은 다가오는 21선과 이격을 조정폭을 보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러한 종목들, 우상향하는 패턴 종목들도 관심이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5일선이라든지 21선에 어떤 근접의 어떤 추세선에, 이런 상승 패턴에 있는 정말 추세선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 하단 쪽, 추세선 하단 쪽 내려면 매수, 상단 쪽 가면은 매도. 이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테크니컬 리바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도 이어 듣겠습니다. 네. 그 코스피와 관련된 그 설명 부분 앞서 소개해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일부 중소형주들 나름대로 그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죠. 금일 같은 경우는 뭐 동아 지질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다가 장중 조정이 전개됐는데요. 일단은 뭐 GTS와 관련해 있어서 일단은 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아 지질의 경우에는 그 소형주인데 금주에 일단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뭐 국정 과제 사업으로 일단 그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매출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펀드멘탈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진 장중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향후 6기까지는 그 예정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진의 경우에도 소형주이긴 한데 전일 두산중공업과 함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형주들의 경우는 정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름대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각 그 업종 내에서 우수한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펀더멘탈 개선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에도 또 뭐 정부 정책이 세밀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둘씩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탈 개선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그 요망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또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께 과연 이제 종목을 산다면 뭘 살지 그 종목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또 저평가 종목으로 이제 코메론을 갖고 왔는데, 네. 뭐 매매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하시고 코메론을 이제 갖고 왔는데, 코메론이 이제 줄자 만드는 이제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으면 이제 거기 그 나라가 좀 알짜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거죠. 뭐 네. 대기업만 발달하는 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기술력 있고. 근데 그 평가에 있어가지고는 시장 어떤 평가를 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퍼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약간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단기이익은 늘었는데 약간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주가 대비 시가총액 367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작년 51억입니다. 이런 회사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논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거기 가게를 갖고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퍼가 지금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 이상 올라가도 뭐 제대로 이제 평가받는다 그 얘기는 아주 고평가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가면 저평가인데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순환매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것도 단기적던 그 기술적인 차트에서 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정치 테마의 어떤 성격이 띕니다. 뭐 김두관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선거가 있죠. 그러면서 신당 창당이 하게 되게 되면은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저기 손학규 의원과 그다음 김두관 의원 해가지고 신당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쪽 정치 테마 또 좋아하는 쪽이 그 세력들 또 이제 갖고 놀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이제 김두관 그분이 이제 10월 달에 지금 독일에 갔는데 6개월 뒤니까 10월 재보선 있죠. 10월 달에 온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사이드 시나리오도 있고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죠. 작년에. 이때가 그때 대선 테마들 뭐 크게 움직일 때 민주당 요때인데 그 코메론 같이 움직였는데 그런 이제 사이드도 있고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한번 선을 만들어 가면서 우상향을 만들기 때문에 뭐 4,000원부터 3,800원 21선까지는 매수권 해가지고 정고점 한 4,500원 한 4,500원까지 한번 거기 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메론 작지만 또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알짜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명수 전문가님. 네, 그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그 갤럭시4에 관련된 그 중소형 부품주들의 경우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삼성전기의 경우는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펀드멘탈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됐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율도 안정을 찾고 있고 갤럭시4에 대한 그 출시가 다음 달 이루어질 경우 2분기부터는 더욱더 펀드멘탈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은 1천억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그 1,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지난주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된 이후 현재 4일째 횡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뭐 전년도 대비 약 20%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갤럭시 4가 예상대로 월 뭐 한 3천만 대 정도 팔린다 하면은 하반기에 적어도 뭐 지난번 전고점 11만 원대를 웃도는 그러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기의 경우는 12만 원대를 향한 중장기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도 다른 전문가분께서 또 삼성전기 중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듣겠습니다. 조 이사님. 네, 지난주 이제 CJ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뭐 지수가 반등하는 바람에 뭐 매수가는 안 들어왔는데, 일단 뭐 가격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15만원 넘는 힘을 보여줬죠. 보통 이제 이러한 종목들 보면은 이제 패밀리들이 그런 게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러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밀려가지고 뭐 올라오는 그런 양상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CJ를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고점 3월 15일 날 15만 5천 원인데, 15만 5,500원을 넘어서는 안 서는 걸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반등 구간이고 21선까지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15만 5,500원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걸 봐야 되고, 만약 못 넘어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15만 원과 14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가르죠. 이런 정도 관심 좀 낮고 14만 원 부근 들으면 매수 마인드 생각하고, 이제 15만 원대는 이제 또 매도 구간이 되겠죠. 15만 5천 원 못 넘어가는 전제 조건은. 그리고 만약에 14만 원 깨졌다 하게 되면은 다시 14만 이상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일단 약간 좀 중기적으로 약간 조정 가능성이 많아지겠다는 데 신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고점과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임 전문가님의 AS도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그 일일별로 뭐 일희일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휴 콘텐츠들이 금일도 일단 뭐 기관 쪽에서 10만 주 넘게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수급이 안정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손절가로 제시해드린 4,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5,300원대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명식, 조준성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투자전략 멘토들이 함께하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강 멘토인 이상로 대표, 김도영 대표가 함께하는데요. 2013년도 속 시원한 투자 해법을 여러분께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여의도역 5번 출구 IBK 투자증권 6층에 가시면 되고요.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많이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